네, 시사정담 9월 27일 그 연휴 전에 아마 연휴 때는 그 우리가 다음 주는 못할 것 같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9월 마지막 주차입니다. 오늘은 그 27일 날 야당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현재 그 지금 정치권이 원조 척배 청산과 그리고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 신적폐 청산 뭐 이런 TF를 만들 것이다 하고 있는데 양쪽이 다 함께 맞불 놓듯이 어떤 사중정국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 주도권 다툼이 전입 가경입니다. 두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문재인 대표가 오늘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죠. 예. 근데 역시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참석하지 않겠다, 덜러서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요.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경우에는 이제 원내 대표하고 같이 부른다. 10명이 그 회동을 하게 되면 밥 먹고 너무 형식적인 자리가 되고 별로 이야기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역으로 이제 1대1 회동을 역제의를 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단 뭐 그러면서 쇼한다고 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 참석을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 전번에도 이제 대미 외교 끝나고 방미 끝나고 한번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참석을 안 해갖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그런 회동 제의를 거부하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간곡히 어제 전병헌 수석이 뭐 간곡히 홍준표 대표에게 다시 이제 참석하기를 간곡히 이제 호소하듯이 이제 촉구한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몇 번 찾아갔겠죠. 그렇죠. 몇 번은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아마 접촉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청와대로서도 이렇게 제1야당 불참하는 가운데 이제 야당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20대 국회에서 지금 이 다당제가 된 상태에서 뭐 1대1은 또 따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 사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은 이 다당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 국회 체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덜러리다 뭐 이렇게 열병식 하는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보수가 지금 약간씩 좀 결집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에 오히려 각을 세우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맞수는 나 혼자다 이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게 강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보수가 가장 지금 내세우는 게 안보 위기 상황이잖아요. 안보 위기 상황인데 그 안보 위기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회동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뭔가 좀 안보제에 대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자, 한 목소리를 내자는 건데 그걸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거는 조금 뭐 명분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에서도 대통령의 유엔 방문 성과 설명과 그리고 사진 찍기 의존력 행사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 좀 내실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실이라는 게 이제 하기 나름인데 이거는 야당도 마찬가지로 좀 먼저 줄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물이 이제 정확하게 뭐 준비될 수 있는 현안들이 그렇게 이제 마땅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야당도 이제 뭔가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이 역할 맡을 준비가 과연 돼 있느냐. 뭐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안철수 국민당 대표나 박지원 이렇게 전 대표가 이렇게 대북 특사로서 평양에 방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은 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실제 이제 현재 준비 정도로 봤을 때 정부가 그 정도를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뭐 다소간에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만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안보에 대한 정치권의 어떤 결의를 이렇게 함께 뜻을 모으는 중지를 모으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 통과에 있어가지고 청와대와 여당이 그 국민의당과의 서로 이 협의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을 약속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국민의당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그 오늘 만찬 회동에서도 그 이야기가 논의될 수 있다 이런 걸 있던데요. 예, 그 일단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가 중심이 되겠지만은 다른 어떤 의제를 끄집어내더라도 그건 그 제한을 둘 생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이제 이 전번 그 김명수 대법원장 그 인준안 통과되고 나서 청와대가 머리를 낮추면서 이 소통하고 그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최대한 어떤 그런 그 경청을 하고 또 존중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비치지 않겠느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그 협치의 그 틀로 제시했던 예하정 협의체 부분들이 아마 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지 않으면 오늘 또 뭔가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 어떤 측면에서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나타났던 어떤 개혁연대라든지 뭐 이런 어떤 국회의 이 새로운 어떤 이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서 이 다당제의 국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국정 운영도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14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있나 했는데 새로운 메시지는 없다 그래요. 시국이 좀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상황 관리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현재 자칫 잘못하면은 우발적인 어떤 이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4 정상선언 정신으로 돌아오라 북한에 다시 촉구했죠. 예. 네. 현재로서는 이렇게 문 대통령의 기본 맥락은 지금 이제 지난 유엔 연설 19일 날 유엔 연설에서 말한 평화 원칙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상황 관리, 평화는 관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이제 14 이렇게 기념식에서도 똑같이 이제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일촉즉발해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할은 북미 간의 어떤 상황 관리를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참사 이런 것을 막자 여기다 우선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근데 72년 7.4 공동성명 이전하고 같아 이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 당시 7.4 공동성명 직전이 그 기억을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김신조 사건이라든가 그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이렇게 좀 그 긴장 상태로 치닫던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참수작전 비슷한 걸 그 준비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 영화로 나온 실미도 같은 게 진행이 되고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좀 그 남북 간의 어떤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특사가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그 7.4 공동성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대전환을 이뤘던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또 그게 이제 북은 뭐 유일 체제, 남은 유신 체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는 상황이고 여기서 어떤 극적인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아니냐 뭐 그런 점에서 좀 유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신조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주민등록증이 그 이후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들어졌다면서요. 문정인 특보가 하여 그날 이 강연을 했어요. 그 기념식 날. 그러면서 이 미국은 준비된 군사 행동을 생각하는 것 같아라는 우려를 포명했는데 맥마스터 미 백악관 그 안보실장입니까? 안보보좌관.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오늘자 언론 보도에 보면 또 정밀 타격 등 군사 옵션은 실제적으로 하기 어렵다.
이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 네. 먼저 이야기하세요. 먼저 아닙니다. 이제 어제 그 사실은 굉장히 그 의미가 큰 행사입니다. 그 10주년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 그 지금 또 첨예하게 지금 그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이렇게 했는데 문 특보는 그 미국과 북한의 어떤 충돌 위험성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걸 강조를 했고 거기에 또 대통령께서는 평화 관리가 중요하고 어쨌든 이 전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 현재 기조로 아마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어쨌든 전쟁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던지고 북과 어떤 미국에도 같은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이라고 보는데 과연 어떤 그 반응과 성과를 거둘지 지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그 군사 옵션이 다 뭐 책상에 올라와 있고 이러면서 뭐 이 입장이 뭐 한 번은 완전히 군사적인 작전을 벌리듯이 이래 하고 또 그것도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일종의 그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까? 어쨌든 군사적 옵션이라는 걸 항상 손에 쥐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협박을 위협을 가는 거죠. 원래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면 겁을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굴복을 시키는 건데 어쨌든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군사 옵션을 항상 손에 쥐고 거의 준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북한 또한 여기에 맞서서 이렇게 뭐 태평양에다 수소탄을 떨어뜨리겠다는 등 이런 어떤 막대응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이렇게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우발적인 도발이라든가 우발적인 어떤 참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상징적인 부분이 어쨌든 미국에서 B-1B하고 F-35 해서 총 8대가 NLL-30을 넘어서 갔다 왔잖아요. 예. 근데 북이 전혀 그걸 갖다가 이 대응이 없었다. 아마 레이더가 작동이 안 된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 이후에 북에서 나온 거는 이제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상태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 폭격기가 다시 그렇게 떠가지고 북한 상공을 그 영공을 안 넘는다 하더라도 자위적인 대응을 하겠다. 다시 말해 격축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B-1B가 이제 우리 NL 상공을 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우발적 충돌이 날 수도 있고 또 미군 정찰기가 옛날에도 그 격추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76년도인가요? 미루나무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또 이 엄청난 그 위기 상황이 또 있었죠. 그런 것들이 그 있었듯이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때 관리가 안 되거나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그게 그 상당한 그 위험한 상태로 바로 치달을 수 있다. 전쟁 국지전 상태로 돌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안보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청와대 그 당 대표들 만찬, 대통령과 당 대표 만찬 회동을 통해서 초당적인 어떤 안보의 대처, 국민의 총력을 모으는 이 부분에 자유한국당도 함께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금 국감을 그 앞두고 굉장히 사정 정국이 이렇게 뭐 펼쳐지는 것처럼 주도권 다툼이 전입가경입니다. 제일 먼저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촉발했죠. 그렇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악의적으로 좀 폄한 면이 있죠. 권장숙 여사하고 이렇게 다투고 권장숙 여사가 가초를 하고 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 이제 권장숙 여사와 이렇게 노건호 씨가 아들 노건호 씨가 이렇게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렇죠? 고소를 어제 날짜로 26일 날짜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 당시에 우리가 거기 그때가 뭐죠? 이 노 대통령이 돌아가심에 따라서 공소 취하가 됩니까? 뭐가 되는 거죠? 그 공소 자체가 이제 공소권 없음이 되죠. 공소권 없음이 돼서 어쨌든 그 사건 수사가 그것으로 스톱했었는데 그 어쨌든 간에 명예훼손 사건이 수사가 된다면은 그 문제가 또 제기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국정원 그 문제를 자꾸 이제 그 국정원의 어떤 댓글 문제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국정원 댓글 팀을 늘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가 내지는 그게 있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건 이명박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그 이제 제일 선봉에 서갖고 정진석 의원이 그런 걸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상당히 감정 싸움으로 치달으니까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나서가지고 본질은 이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이 640만 불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밝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MB를 건드릴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더 나아가갖고 DJ 대통령 때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맞불 작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노건호 씨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수사에 들어간다면은 사자 명예훼손은 그냥 명예훼손일 때는 허위든 허위 아니든 이렇게 다 이 문제가 되는데 사자 명예훼손일 때는 허위 사실일 때만 그 문제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거론한 팩트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갖다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하여간에 지금 전국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마 MB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치닫자 이제는 이 친박뿐만 아니라 이전에 친이 MB 세력도 다 같이 이제는 뭐 이렇게 이 공존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수 야당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보수 통합의 어떤 분위기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어떤 또 움직임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진행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이렇게 현재 문재인 정부 사정 당국일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이 불법을 가지고 이제 드러난 불법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MB 국정원의 어떤 불법 대권 사건, 민간 사건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특히 이제 군 사이버사에서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그 문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덮자라고 이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제 죽은 사람을 공소권이 없는 그 사람을 다시 피고인으로 죽은 사람을 피고인으로 다시 내세우자 이런 논리를 펴면서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 여론에 수용될 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MB를 방어하자라고 하는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 뭐 이 정도 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치게 갈 경우에는 결국은 사정 내지는 이 부패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이제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 정부가 또 너무 사정을 앞세워 가지고 전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이 비친다면 그 또한 이제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어제 1차 반부패 협의회가 열렸는데 이 정부의 지금 사정 관련 모든 기관의 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등 해가 쫙 한 30명 가량이 참여정부 이후로는 처음 열렸어요. 네, 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톤으로 예외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면서
그 우리 청와대부터도 이 사정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상당히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그건 아마 내 살을 도리내고 상대의 뼈를 베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굉장히 좀 그 전국의 긴장감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는 길에 이 수많은 어떤 그 진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STI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국민의 76.2%가 이명박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반대는 20.1%였습니다. 지금 이 본격적인 반부패, 이 사정정국과 함께 이 이전의 대통령들이 다 또 이렇게 이 정치의 전면에 그 부각되는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에 국민과 함께 이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